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2명이 목숨을 잃었죠. 재발을 막자고 외쳐왔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다리나 건물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는데 아직도 허점이 많습니다. 하루 평균 4만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전주 삼례교. 도로 곳곳에 난 구멍을 땜질해 표면이 누더기 옷처럼 변해 있고 다리 밑에는 구멍을 간신히 메운 나무판이 덧대져 있습니다. 파괴가 일어나고 한 100여 곳을 밑으로 KTX나 무궁화호 등 열차가 통과하는 또 다른 다리. 부식된 철제 구조물이 기차 위로 떨어지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될 정도입니다. 기차를 전복시킬 수 있는 이 두 곳의 다리는 시설물 상태 평가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총 5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는 평가 등급에서 이처럼 관리 부실로 위험 진단을 받은 시설물은 시장이나 아파트 등을 포함해 전국에 100곳이 넘습니다. 스레트 같은 거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무섭죠. 건설 후 최소 5년이 지난 시설물의 경우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관리 주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편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시설물 유지 관리 투자 규모는 건설 투자 총액 대비 14.6%로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축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 비율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유지 보수 쪽에 투자 비율을 증대해야 될. 관리 소홀로 49명의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체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죠. 대체 에너지인 가스 하이드레이트. 동해 바다 깊숙이 엄청난 양이 매장돼 있다고 해서 정부가 지난 10년간 개발비로 1,600억 원이나 투입했는데요. 정작 내년 시험 생산을 앞두고 계획이 취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가가 폭등하며 에너지 위기감이 높던 지난 2005년 정부는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천연가스 결빙체, 이른바 불타는 얼음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단을 발족합니다. 독도 인근 동해 바닷속에 매장량 6억 톤, 30년간 천연가스 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고 홍보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시연회를 둘러보며 큰 관심을 보일 만큼 핵심 사업이 됐습니다. 내년 시험 생산을 목표로 지난 10년간 투입된 예산이 1,600억 원. 그런데 지난 8월 갑자기 시험 생산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해저 1km 넘는 곳에 있는 고체를 가스로 만든 뒤 뽑아 올려야 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채굴 비용이 원유나 천연가스보다 더 들고 해저가 붕괴될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안정성이 100% 확보가 안 된 상황이더라고요. 산업자원부는 시험 생산이 어렵다는 사실을 지난해 파악했으면서도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요 사업으로 보고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것이 뭡니까 도대체? 대통령한테까지 거짓 보고한 거예요, 이거는. 개편하든가 안 그러면 아예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장밋빛 전망으로 10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미국과 추진하기로 했던 공동 개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산업부는 오는 2017년에 가서 시험 생산 시기를 다시 결정하겠다며 연구와 개발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참석과 이탈리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서 지난 8월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통일된 한국에서 교황님을 다시 뵙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어진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의 교역 확대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가 부분 개장한 뒤 오늘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교통 대란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우려도 있었는데요. 실제 어땠는지 남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사흘 동안 약 1,000개의 매장이 순차적으로 문을 연 제2롯데월드. 오늘만 16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매장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애들도 있고 해서요. 가족 나들이 겸 같이 구경할 겸 나왔어요. 하지만 주변 도로는 평일 낮 교통량과 큰 차이가 없었고
주차장 입구 역시 주말 여느 백화점들과 달리 한산합니다. 주차장을 사전에 예약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손님들이 다소 있었을 뿐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실 사거리 남북 방향 실시간 속도를 측정해봤더니 오히려 평일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처음 시행한 주차장 사전 예약제와 10분에 1,000원씩 주차요금을 받게 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특히나 한 25% 정도 늘은 걸로 보고 있고 버스 같은 경우에 한 15% 정도 늘은 것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한 달간 제2 롯데월드 주변 교통량을 집중 점검해 교통신호 체계 개선 같은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지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서 지난 8월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통일된 한국에서 교황님을 다시 뵙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어진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의 교역 확대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가 부분 개장한 뒤 오늘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교통 대란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우려도 있었는데요. 실제 어땠는지 남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사흘 동안 약 1,000개의 매장이 순차적으로 문을 연 제2롯데월드. 오늘만 16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매장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애들도 있고 해서요. 가족 나들이 겸 같이 구경할 겸 나왔어요. 하지만 주변 도로는 평일낮 교통량과 큰 차이가 없었고 주차장 입구 역시 주말 여느 백화점들과 달리 한산합니다. 주차름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죠. 대체 에너지인 가스 하이드레이트. 동해 바다 깊숙이 엄청난 양이 매장돼 있다고 해서 정부가 지난 10년간 개발비로 1,600억 원이나 투입했는데요. 정작 내년 시험 생산을 앞두고 계획이 취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가가 폭등하며 에너지 위기감이 높던 지난 2005년, 정부는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천연가스 결빙체, 이른바 불타는 얼음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단을 발족합니다. 독도 인근 동해바다 속에 매장량 6억 톤, 30년간 천연가스 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고 홍보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시연회를 둘러보며 큰 관심을 보일 만큼 핵심 사업이 됐습니다. 내년 시험 생산을 목표로 지난 10년간 투입된 예산이 1,600억 원. 그런데 지난 8월 갑자기 시험 생산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해저 1km 넘는 곳에 있는 고체를 가스로 만든 뒤 뽑아 올려야 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채굴 비용이 원유나 천연가스보다 더 들고 해저가 붕괴될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개를 해보니까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안정성이 100% 확보가 안 된 상황이더라고요. 산업자원부는 시험 생산이 어렵다는 사실을 지난해 파악했으면서도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요 사업으로 보고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것이 뭡니까 도대체? 대통령인데까지 거짓 보고한 거예요, 이거는. 개편하든가 안 그러면 아예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장밋빛 전망으로 10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미국과 추진하기로 했던 공동 개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산업부는 오는 2017년에 가서 시험 생산 시기를 다시 결정하겠다며 연구와 개발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참석과 이탈리아 공식 방문을 마치 총 5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는 평가 등급에서 이처럼 관리부실로 위험 진단을 받은 시설물은 시장이나 아파트 등을 포함해 전국에 100곳이 넘습니다. 스레트 같은 거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무섭죠. 건설 후 최소 5년이 지난 시설물의 경우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관리 주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편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시설물 유지 관리 투자 규모는 건설 투자 총액 대비 14.6%로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축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 비율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유지보수 쪽에 투자 비율을 증대해야 될. 관리 소홀로 49명의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체계는 제자리 걸.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2명이 목숨을 잃었죠. 재발을 막자고 외쳐왔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다리나 건물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는데 아직도 허점이 많습니다. 하루 평균 4만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전주 삼례교. 도로 곳곳에 난 구멍을 땜질해 표면이 누더기 옷처럼 변해 있고 다리 밑에는 구멍을 간신히 메운 나무판이 덧대져 있습니다. 파괴가 일어나고 한 100여 곳을 밑으로 KTX나 무궁화호 등 열차가 통과하는 또 다른 다리. 부식된 철제 구조물이 기차 위로 떨어지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될 정도입니다. 기차를 전복시킬 수도 있는. 이 두 곳의 다리는 시설물 상태 평가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